마지막 세 번째 이슈입니다. 세 번째 이슈가 오늘 메인 이슈인데, 야, 이거 진짜 중요한 이슈예요. 이거는 지금 보도가 거의 안 되는 겁니다. 보도가 진짜 안 되는 건데, 사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슈고, 윤석열이 얼마나 정말 형편없고 위험한 정치인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정말 이게 뭐냐면요, 가덕도 신공항 지금 2029년까지 공사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시했죠. 가덕도 신공항 2029년까지 끝내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이거 이대로 진행하다가는 가덕도가 엄청난 대형 참사 있을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공사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다행인 게 부산 엑스포 우리가 유치 실패했잖아요. 1차 투표에서 탈락했죠. 2차도 아니야. 1차에서 1차에서 119대 29로 우리가 탈락을 했습니다. 야, 정말 참담하죠? 작년 11월 달에, 작년 11월 28일 날 우리가 탈락을 했어, 탈락을. 윤석열이가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 여기에 투자를 했거든요. 돈도 엄청나게 썼습니다. 엄청나게. 한 5천억 썼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비에만? 사실은요, 이것도 다 조사해야 돼요. 저는 부산 엑스포 이거 국정감사 해야 된다. 그 돈 홍보비 다 어디다 썼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거 다 파헤쳐야 된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홍보비가 한 5천억 됐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그래서 그때 언론들이 어떻게 했어요? 발표 나기 바로 직전까지도 야, 가능성 있다, 이길 수 있다 막 그랬어. 1차에서는 지겠지만 1차에서 지고 2차가 갖고 우리가 뒤집을 수 있다 막 그런 식의 얘기 엄청 나왔죠. 근데 막상 뚜껑 딱 열어보니까 119대 29.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기가 막히죠. 느티나무님, 아직 여행 중 아닙니다. 여행 끝났고 어저께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행 복귀한 1일차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정말 쪽팔리고 이거는 진짜 이 정권이 책임져야 될 일이 맞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는요, 엑스포 유치 실패한 게 진짜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이에요. 나 지금 돌아서 보니까 이거 실패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가덕도 신공항 부실공사하고 직접 연결돼 있거든요. 여러분, 원래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할 말이 많은데, 가덕도 신공항은 뭐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밀었던 곳이잖아요. 응? 신공항을 어디다 할 거냐, 가덕도에 할 거냐, 김해에 할 거냐 말 많았는데, 지금 가덕도로 간 거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일치단결해 가지고 부산을 밀은 거거든요. 가덕도를. 그렇죠.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 가덕도에 신공항 만들겠다는 거, 그거 자체는 누구한테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그 당시 정부라든가 여당, 야당 관계없이 모두가 동의했던 거고, 저는 지금도 가덕도 신공항 위치가 김해보다는 여기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뭐냐면 가덕도에 신공항 하냐 아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요번에 이게 조선일보 지난 6월 6일 날 기사입니다. 6월 6일 날. 무슨 기사냐면요,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비 10조 5천억짜리 공사가 있는데 이제 공사해야 되니까 그 공사를 국토부가 입찰 공고를 했어요. 입찰 공고. 이제 공사 시작해야 되니까.
아, 2029년까지 5년밖에 안 남았어요. 5년 남았으니까 빨리 공사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사 누가 할래? 해갖고 입찰 공고를 했는데 이게 얼마짜리 사업이냐? 10조 5천억. 10조 5천억. 가덕도 신공항 총 공사 비용이 13조 5천억이에요. 근데 13조 5천억에서 이번에 부지 공사비가 10조 5천억이에요. 전체 공사비의 78%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사죠. 이 공사 따내면요 대박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건설업자들이 정부에가 이런 공사 나오면은 이거 따가지고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조 5천원짜리인데 이거를 지금 입찰을 공고했으니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건설사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우리가 할게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조 5천원짜리 공사에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이 참여해서 이 공사 땄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적어보세요 한번. 아마 이 기사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국토부가 입찰을 했어요.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이 이 공사 따냈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공사 10조 5천원짜리. 놀라지 마십시오. 한 기업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됐냐? 유찰됐어요. 유찰됐어. 야, 대박이죠? 아니 10조가 넘는 공사인데 대한민국 건설사들이 입찰을 안 했어. 안 하겠다고.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기사 보겠습니다. 5일 마감된 공항 부지 건설 공사 입찰에선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았다. 야, 대박.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설사들이 왜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공사라면은 참여를 왜 안 하겠어요? 건설사들이 돈만 되면은 무조건 뛰어들지 안 하겠습니까? 4대강 사업할 때 건설사들이 얼마나 많이 뛰어들었어요? 왜 안 뛰어들겠어요? 근데 어떤 건설사도 여기에 뛰어들지 않고 있는 거지. 왜? 지금 정부가 요구하는 이 공사가 얼마나 어이없고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뛰어들지 않는 거예요.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할 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때만 하더라도 가덕도 신공항은 어디다 짓는 거냐면 바다에 짓는 거예요. 바다를 메꿔갖고 짓는 거예요. 가덕도 신공항.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동남권 부울경, 그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그 가덕도 신공항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가지고 가덕도 신공항 이렇게 하자 계획 나갔을 때 본래 목표가 몇 년도냐? 2035년도예요. 5년도. 내년부터 시작해갖고 설계도 짜고 공사해갖고 2035년도에 완공하는 게 원래 계획이에요. 원래 계획. 인천공항 완공하는데 1차 완공 하는데 걸린 기간이 9년입니다. 9년. 그래서 인천공항을 예를 들면요, 가덕도 신공항도 한 9년 10년 안에 하겠다는 건 이건 매우 정상적인 사실은 이 프로세스죠. 과정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입니까? 2022년 4월 달이에요. 이때는 이미 정권이 바뀌었어. 윤석열 정부야. 그래서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을 의결했단 말이에요. 의결했어. 그래서 이 의결했는데 이때 의결은 어떻게 의결했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온 지 지금 이때는 아직 들어온 게 아니죠. 아직 문재인 정부죠.
3월 10일 날 당선되고 5월 달부터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아직은 문재인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전년도 2021년 5월부터 착수했던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 용검사 결과를 근거로 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정책 추진 의결했고, 그리고 예타 면제까지 그러니까 예타 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면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가덕도 신공항 공사를 신속하게 하라고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25년 하반기 착공해갖고 35년 6월 달에 개항하는 걸로. 이게 계획이야, 원래 계획.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안 되죠. 문제가 안 되는데 윤석열이 들어온 다음에 어떤 짓을 했냐? 갑자기 윤석열이 특별 지시를 내려가지고 신공항 개항 6년 앞당겨. 35년 개항인 거를 6년 앞당기라는 거예요. 6년을. 그래갖고 2029년 12월까지 만들라고 지시를 했어요. 아니, 이런 또라이 새끼가 어딨어요? 미친 새끼. 대통령 새끼가 인천공항도 만드는데 9년이 걸렸고, 더군다나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바다를 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이 지가 야 이거 6년 앞당겨, 5년 앞당겨. 앞당기면은 앞당겨집니까? 앞당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앞당기라고 한 거냐? 엑스포 전에 개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항을. 엑스포 무조건 우리가 열 거고, 엑스포 무조건 할 거니까 엑스포 하기 전에 무조건 가덕도 신공항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조건 2029년 12월 때까지는 개항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지시를. 이 또라이 새끼가. 한번 기사 보겠습니다. 당시 부산일보입니다. 작년 3월달 기사예요.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이전에 개항하기 위해 설계와 보상을 신속하게 서두르고 공사 속도를 높여 2029년 말에 개항하겠다고 계획을 제시했다. 윤석열이 취임 전부터 국운을 걸고 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는 거죠. 국운을 걸고. 야, 그럼 유치 못했으면 어떡할 거야? 못했는데 어떡할 거야? 그럼 국운이 다 한 겁니까? 웃긴 새끼들이요. 이 새끼들은 지들이 말한 거에 책임이 없어. 아, 국운을 걸고 엑스포 유치를 하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 유치가 안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나라? 국운이 다 한 거예요? 병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정부의 조기 완공 발표도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대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윤석열이 직접 한 말이에요. 부산 엑스포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인프라 건설 사업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2029년 12월 내로 개항 시기로 앞당기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니, 지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개항 시기 6년 앞당기라면 앞당길 수 있는 겁니까? 이 미친 새끼예요.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공사 일정을, 공기를 앞당겨야 되니까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설계도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본래 계획과 다르게 빨리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건설 공법으로는 매립식으로 확정을 했는데 중요한 거 이겁니다. 공항 배치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 사타에서 문재인 정부 때 결정했던 건 뭐냐면 해상공항이었어요. 해상공항. 그러니까 바다를 메꿔갖고 만드는 거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냐? 육상과 해상에 걸쳐가지고 공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위험한 거죠. 그냥 바다를 메꾸는 거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단축하기 위해서 바다를 한 반 메꾸고 반은 육지로 해. 육지는 안 메꿔도 되니까 바다만 메꿔가지고 육지하고 높이를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문제입니다. 바다를 한 30m 메꿔야 되거든요. 메꿔갖고 육지를 만든다고 쳐. 그럼 육지를 기존에 있는 육지하고 딱 바닥을 펴하게 맞추면은 문제 없다. 여길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부둥치마에 문제가 있어요. 부둥치마. 여러분 부둥치마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부둥치마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고 기사도 관심 가지고 보면요 되게 많이 나요. 이런 거죠. 국도 30도 부동치마 교통사고 빈발한다. 부동치마는 기존 포장 부분과 교량이나 지하 통로박스 연결 부분이 균일하게 치마되지 않고 구조물이나 기초의 하중 때문에 높이가 다르게 치마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지금 국도 30호선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과거 바다였던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은 어떻게 되냐? 아니 뭐 도로 같은 게 막 치마될 때 가라앉잖아요. 그게 균일하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바다를 메꿔서 만든 도로와 그냥 육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균일하게 치마되는 게 아니고 그 치마되는 게 높낮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은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중간 같은 경우는 치마되지 않는 지역이야. 그런데 이 양쪽 같은 경우는 치마되는 지역이야. 그러면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운데는 딱 버티고 있지만 양쪽은 가라앉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아주 중요한 거야. 집안을 닦더라도 그냥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들어가서 이게 어떤 지금 집안인지 이게 중요한데 지금 윤석열은 바다를 30m 메꿔서 만든 이 뭡니까? 집안 그리고 그 육지 이걸 섞어가지고 공항 도로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잘못하면요 정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을 문재인 정부 때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국토부가 보고서에 작성을 했어요. 이미 이게 2021년 4월 달에 뭐냐? 바다, 육지, 바다에 걸쳐갖고 설계할 경우 두 군데 이상 부둥치마 공항 내에서 지방 강도 차이에 따라서 구간별 각기다른 깊이로 땅에 가라앉는 현상. 이 공항이 치마되는 게 막 울퉁불퉁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사실은 비행기 착륙할 때하고 이륙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착륙할 때 이륙할 때 집안이 만약에 물론 미리 다 공사를 해야겠지만 사전에 다 점검하겠지만 이렇게 높낮이가 다르게 있는 데에서 잘못하면은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국토부가 뭐라고 했냐면 항공기가 고속으로 주행하는 활주로의 경우 도로나 항만 등 다른 시설보다 집안 치마와 관련된 엄격한 대비가 필요하다. 물론 뭐 이런 치마가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보고 파악해서 공사하고 메꾸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할수록 진짜 말도 안 되고 매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만든 공항도 있어요. 오사카 간사이 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뭡니까 이런 바다와 육지를 섞어서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리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뭐냐면은 엑스포 유치하려고 이렇게 무리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갖고 아까 기사 계속 보면은 이런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기 단축이다. 최대 수심 30m 대규모 연안 지반을 매립해야 하기 때문에 2030년 이전 개항을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엑스포 유치가 안 됐죠? 실패했어. 그러면 2029년까지 신공항 개항하려고 했던 거 이거 포기하면 되죠. 포기하고 원래 계획대로 2030년까지 35년까지 그냥 하자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윤석열이가 엑스포 유치 실패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고 부산에 와서 뭐 했습니까? 간담회 했어요. 이때가 어떤 기간입니까? 총선 얼마 남지 않았을 때야.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총선 운동하려고 전국을 돌면서 간담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부산 민심이 얼마나 안 좋아요. 엑스포 져갖고. 그래서 부산 가갖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엑스포는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2029년까지 개항하겠다고 이야기를 냈어요. 미친 새끼가. 아, 정말 소름 끼친다니까요. 이게 정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는 새끼 맞아요? 아니, 엑스포도 불발냈는데 왜 가덕도 신공항을 굳이 2029년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작년 12월 6일이거든요 12월 6일 날 윤석열이가 부산 가갖고 간담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뭡니까? 이런 내용들은 아무도 기억을 안 해. 어떤 내용만 기억하냐면, 깡통시장 가갖고 재벌 총수들 데려가갖고 이 떡볶이 처먹은 거. 근데 이 새끼가 이때 재벌들, 이 바쁜 재벌들 총수들 데리고 가갖고 떡볶이 처먹은 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는데, 이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 이날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2029년까지 반드시 완공하겠다, 이런 헛소리를 한 게 진짜 문제인 거죠.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6일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았다. 대통령은 부산항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간담회에서 가덕 신공항은 반드시 계획대로 제대로 개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항과 연계된 철도, 항만 등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니, 왜요? 사실은 엑스포를 유치했어도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건데, 엑스포를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2029년까지 가덕도 신공항 개항할 수 있도록 밀어붙이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또 원희룡 단체 국토부 장관이죠. 원희룡도 나와갖고 뭐라고 합니까? 2029년 12월로 예정된 그 가덕 신공항 개항일 차질 없도록 박차를 가하겠대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성수대교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에 아무도 예상 못했죠. 멀쩡해 보던 성수대교가 갑자기 그냥 중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다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 해도요, 공사하고 수십 년간은 사고 없어요. 사고 없지만 부실공사는 반드시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요. 상품백화점 95년도 6월 29일 날 오후 5시 52분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멀쩡했던 백화점이 이렇게 그냥 와르르 무너질 거 누가 알았습니까?
저는 정말 소름 끼치는 게 건설사들이 왜 가덕도 신공항 10조 원 넘는 사업인데 왜 아무도 참여를 안 했을까요? 왜 다 입찰을 포기했을까요? 이건 너무 분명한 이유가 있죠. 뭐냐면 우선 그 5년 안에 공사하는 거 굉장히 무리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말했던, 정부가 말했던 바다를 메꾸고 땅 육지와 연결하는 거, 이런 거 나중에 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공사 이렇게 무리하게 했어. 그래서 5년 안에 끝냈다고 쳐. 그러려면은 반드시 무리수를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젠가 사고 나지 않겠습니까? 사고 나면 어떡할 거야? 그 뒷간당 어떡할 거야? 뒷간당. 그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응? 당장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천공항도 9년 걸렸어요. 9년. 사실은 지금 바다에 메꿔갖고 하는 것도 9년 되게 짧거든요. 지금 9년 짧은 건데 이거를 더 압축해갖고 지금 4, 5년 만에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은 부실공사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저는 이거 윤석열 정부가 2029년까지 하기로 한 거 이거 포기해야 된다. 민주당이 이거 포기시켜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또라이 새끼도 이런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 나서갖고 이거 포기시켜야 되는 겁니다. 부실공사가 너무 누가 봐도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딱 제시해 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야? 문제 생기면요 거기에 참여했던 기업들만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업들도 문제가 있는 거지. 당연히 참여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일정을 밀어붙이는 정부는 문제가 없습니까? 야,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근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사설이 나왔는데 이 사설도 재밌어.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사설을 어떻게 썼냐? 10조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에 건설사들이 응찰 외면했다 뭐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공사를 지시하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무리하게 일정을 맞추려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울 경우 당초 계획보다 훨씬 긴 기간,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정부는 공사 방식, 완공 시기 등 전체 청사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되짚어 봐야 한다 라고 하면서 동아일보는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조선일보가 참 쓰레기 같은 언론인 게, 참 교묘하고 나쁜 새끼들인 게 이런 데서 드러나. 조선일보도 이거 지금 뭐 이 정부가 지금 굉장히 이 엑스포 때문에 이렇게 막 이 공사 일정을 막 앞당겨가지고 무리하게 하는 거 문제 있다. 그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데 이 새끼들은 이렇게 하면서 사설을 어떻게 쓰느냐? 아, 이것도 기술이에요, 기술. 제목: 건설사도 외면한 가덕도 공항공사 재앙될 수 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 가덕도 신공항 계획은 처음부터 정치 포퓰리즘의 산물이래요. 아니, 가덕도 신공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공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앞당기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저 말도 안 되는 계획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이 문제를 갖고 와갖고 갑자기 이거를 문재인 정부 때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문재인 정권이 선거용 카드로 꺼내들었고 표를 의식한 국민의힘도 동조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여권, 야권 관계없이 포퓰리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 신공항을 김해했어야 되는데 웃기는 소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산 엑스포 실패했으니까 조기 완공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조기 완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 안정성 확보하는 방안 재검토해야 돼라고 말하거든요. 이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설에 보면요,
사람 이름은 문재인밖에 등장을 안 해요. 문재인밖에. 사실은 지금 이 신공항 만드는 문제, 이 기업들이 다 유찰한 이유는요, 딴 게 아니에요.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계획을 엑스포 때문에 6년 앞당겨갖고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하라고 지시한 윤석열의 지시가 문제인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문제인 거라고요. 여기에 문재인이 왜 나와 갑자기. 그런데 이런 잘못된 지시가 있어갖고 생긴 문제에도 조선일보는 굳이 문재인 정부 이름만 등장하는 거야. 이거 정말 웃긴 새끼들이죠.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정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문제는 그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엑스포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거 그게 문제인 건데 갑자기 이거를 은근슬쩍 다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포퓰리즘으로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 이기려고 이렇게 선거용으로 이거 신공항객 말한 거 그때부터 문제인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비열한 새끼들. 조선일보가 얼마나 정말 쓰레기 같은 언론인지 모든 걸 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고 비틀거든요. 이 새끼들이 100%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80% 이상은 진실을 얘기해. 한 85% 이상은. 근데 거기다가 이제 거짓말들을 섞어가지고 글을 보는 사람들이 헛갈리게 잘못된 인상을 갖게. 누가 보면은 이 가덕도 신공항 지금 이 문제가 이거 문재인 때문이네? 아마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이게 문재인 때문이야? 문재인은 관계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거는. 이건 윤석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석열의 이 오만, 정말 개념 없는. 아니, 엑스포 때문에 공항 공사를 6년 앞당기라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엑스포 실패했으면은 포기해야지, 조기항공. 근데 지금도 조기항공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무리수입니까? 그럼 이런 걸 비판해야 되는데 이걸 비판하러 갑자기 문재인이야? 황당한 거죠. 전 그래서 진짜 지금 잘못하면은 이건 예고된 참사예요. 이런 식으로 공사를 밀어붙이면 이 가덕 신공항 대엄 참사는 이거는 예고돼 있는 정말 참사다.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세 번째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공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전 그래서 만약에 엑스포가 유치가 실패하지 않았다면요. 아마 이 정부는 사활을 걸고 가덕 신공항 무조건 2029년까지 지라고 아마 개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유치를 실패하는 바람에 저 윤석열 정부한테 압박을 해가지고 2029년까지 지금 공사 조기 완공하려는 집착을 버리고 본래대로 35년까지 하는 걸로 할 수 있는 그나마 여지를 만들어 둔 거죠. 전 그래서 엑스포 유치 실패하길 잘했다. 괜히 이것 때문에 무리하게 공사해가지고 잘못했다간 대형 참사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35년으로 연장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29년으로 돼 있는 거. 이건 빨리 민주당이 강하게 얘기해서 이 정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고집을 버리게 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사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신문 사설 비평에 너무 밀려가지고 지금 계속 밀려 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시간을 끌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지금 하기엔 너무 늦어가지고 사설 지금 준비한 게 8개가 있습니다. 8개. 8개를 빨리 해야 되는데 오늘은 못 하겠네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사설 8개를 내일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니님도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또 소원님이 오셔가지고 미국 1인 건축회사 데려와서 이거 가덕신공항 시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여러분 시청료로 함께 해주시면 사물이가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사물이 방송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물이의 최저시급은 보장해 주시라고 굳게 믿으며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린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